자,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개념도 알고 실습도 했고요. 그리고 업캐스팅, 다운캐스팅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인스턴스 오브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는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코드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if 해서 파이어 엔진의 FE 참조 변수 FE를 여기다가 넣고요. 그리고 중간에 인스턴스 오브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클래스 타입이 옵니다. 그래서 2학 연산자의 하나고요. 그런데 얘는 하는 역할이 FE가 파이어 엔진이냐 타입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어 엔진 타입이다 그러면 얘는 true를 리턴을 해서 요게 출력이 되겠다, 그죠? 맞나요? 네. 그래서 참조 변수가 참조하는 인스턴스의 실제 타입을 체크하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다행스럽게도 원래는 우리가 JDK 1.5인가 1.6부터요 제네릭스라는 개념이 안 나왔더라면 아마 우리가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계속 사용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타입 체크하는 거.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그램을 짜실 때나 추후에 여러분들이 형변환을 이제 하시게 돼야 되는데 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 형변환을 없애주는 게 바로 제네릭스입니다. 그래서 형변환을 자주 하면요, 응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참고로. 왜냐하면 죽였다 살렸다 다시 메모리를 줄였다 늘렸다 뭐 이런 등등의 작업들은 소소하지만 그런 것들이 규모가 큰 프로그램에서 그러한 형변환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상당히 프로그램에는 좋지 않습니다. 리소스를 함부로 건드리는 것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프로그램에서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현업에 가시면 뒤에서 이제 우리가 객체 배우고 예외 처리 배우고 뭐 이제 끝나면 이제 제네릭스를 배우게 되는데 그 제네릭스를 쓰게 되면 이러한 형변환을 우리가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일단 형변환을 뭐 우리가 배우긴 배웠지만 실제로 이 형변환을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에 상당한 부하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더욱 심할 겁니다. 그런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프로그램을 어떤 걸 만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자, 인스턴스 오브라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타입을 체크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아울러 2학 연산자입니다. 두 개의 오퍼랜드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P 연산자는 참조형 변수와 타입, 그리고 연산 결과는 역시 if 구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린 타입으로 리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오브 연산 결과가 true이면 해당 타입으로 형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지금 보면 FE라는 게 근본이 파이어 엔진이다, 그죠? 맞나요? 그런데 이거 첫 번째 if문은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true죠, 그죠? 두 번째는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엄밀하게 보세요. 엄밀하게 내가 설명한 대로만 본다면. 에? 왜 true입니까? 내가 엄밀하게 내가 설명한 기준으로 보라고 했잖아. 얘가 얘 타입입니까? 원래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연산자 요놈만 두고 본다면 얘는 펄스입니다. 무조건. 그죠? 요것도 펄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전부 다 true가 나와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생각을 해보시면 파이어 엔진의 조상이 카죠. 또 카의 조상이 오브젝트다.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이 세 개는 상속관계에 존재하고 있죠. 맞나요? 상속관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는 뭐 자손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으면 오브젝트는 모든 걸 다 받잖아요. 그죠? 왜? 최고 대가리니까.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죠? 그러니까 파이어 엔진의 조상이 카니까 또 카의 조상은 오브젝트니까 이 뜻은 상속관계에 있다면 이게 전부 다 true가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업캐스팅을 통해서 얘로 타입 변환할 수 있죠. 파이어 엔진을. 맞나요? 또 업캐스팅을 해서 오브젝트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세 개 다 출력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true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타입으로 다 형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파이어 엔진을 이렇게 했고 여기에다가는 앰뷸런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true겠습니까? 펄서가 나오겠죠. 파이어 엔진하고 앰뷸런스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죠? 그죠? 그러나 이 제일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놈이 좌측에 오퍼랜드가 오든지 간에 무조건 true겠다. 그죠? 맞잖아요. 예. 그걸 생각해야지. 그죠? 됐습니까? 예. 이게 바로 인스턴스 오브라는 연산자입니다. 앞으로도 왕왕 쓰일 겁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참조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의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 x 100이고 자손에서도 x가 있어서 200이에요.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조상과 자손의 멤버를 구별할 때 쓰는 게 뭐였더라 금모래? 대답 좀 하지. 뭐더라? 알면 안다. 인수 뭐더라? 그렇죠. 디스와 슈퍼죠. 그죠? 배웠잖아요. 안 배웠나요? 디스하고 슈퍼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멤버 변수가 중복정이 된 경우 참조 변수의 타입에 따라 타입이라는 것은 근본이죠. 그죠? 맞나요? 예. 타입에 따라 연결되는 멤버 변수가 달라진다. 그래서 참조 변수 타입에 영향을 받는다. 이 뜻은 이걸 보시면 아시죠? 자, 페어런트 조상 클래스고요. 여기에 페어런트 조상 클래스고요. 그리고 여기에 페어런트 뭡니까? 차일드 자손 클래스입니다. 그죠? 맞나요? 그런데 여기에 페어런트 해서 누구를 참조하고 있어요? 차일드 자손을 참조하고 있다. 그죠? 얘는 지거 생성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죠? 그래서 얘는 필드의 다양성으로 허용이 된 거고, 그런데 여기서 p.x 이렇게 이거의 근본은 뭐죠? 페어런트다. 그죠? 그래서 p.x를 찍으니까 뭐가 나왔어요? 100이 나왔다. 그죠? 쥐거니까. 그런데 c의 근본은 뭐죠? 차일드다. 그죠?
그래서 C.X를 찍으니까 200이 나왔다.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얘는 P인데 근본이 페어런트인데 여기서 P.메서드를 외치니까 차일드 메서드가 호출이 돼버렸어요. 그죠? 맞나요? C는 지가 호출했으니까 문제 될 건 없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우리가 그때 제가 뭐 동영상에서도 틀어드렸지만 유일하게 하나가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는 뭐 참조하는 인스턴스에 따라서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가 호출이 됩니다. 만약에 얘가 페어런트 지가 생성했다면 얘가 호출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얘가 참조하고 있는 인스턴스가 차일드이기 때문에 얘는 오버라이딩 된 얘를 호출한 거예요. 유일하게 이놈만 그렇습니다.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이건 요 두 클래스를 보지 마시고 이제는 요 클래스를 보시죠. 이거는 위에 거 그대로 상속받았다. 그죠? 이거는 뭐 확장의 의미가 전혀 없다. 그죠? 맞나요? 근데 이걸 이렇게 그대로 생성을 했다라고 치죠. 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한 사실 아닌가요?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야 뭐 지거 조상 거 그대로 상속 받았으니까 인스턴스를 이렇게 만들지언정 오버라이딩도 안 돼 있고 하니까 이거는 메서드 외쳐도 동일하게 페어런트 나오고 멤버 변수도 이렇게 찍어봐야 이거 그대로 상속 받았으니까 100으로 출력이 되지만 이거는 얘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중복정이 된 변수도 따로 있고요.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도 따로 있죠. 그죠?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메서드가 중복 정의가 된 경우 참조 변수 타입의 즉 근본에 관계없이 항상 요거 실제로 참조하고 있는 인스턴스의 타입에 정의된 메서드가 호출된다. 메서드만 즉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만 유일하게 참조 변수 타입의 근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자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현업에서는요. 멤버 변수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캡슐화 한다고. 그죠? 그래서 캡슐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멤버 메서드를 통해서 멤버 변수의 값을 읽어온다. 뭐 게터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냥 진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익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맞나요? 네.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는 참조 변수 타입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맞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하나 끊도록 하죠.